솔직해져 봅시다. 지금 이 순간 60년 이상의 세월을 살아온 우리가 이 화면 앞에 마주 앉아 있을 때 우리 속을 파고드는 적나라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나 자식 걱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무서운 침묵 한때는 용솟음치던 생명의 흐름이 이제는 마른 시냇물처럼 느껴지는 그 감각입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삐걱거리는 녹슨 소리가 들리십니까? 서서히 멈춰가는 기계의 그 차가운 냉기가 느껴지십니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노년의 깨끗함이라는 고상한 가면 뒤에 숨어 모든 욕망, 특히 자기 위한 행위를 포기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대구에서 30년 넘게 수만 명의 남성들, 몸 가장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을 들어온 저 이민준 원장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가장 지독한 거짓말입니다. 그 깨끗함이야말로 당신이 당신의 전립선에 서서히 내리는 사형 선고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흐르지 않는 강물은 썩은 웅덩이가 되고 전립선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 배출을 막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기관을 악취나는 늪으로 세균이 들끓는 온상으로 침묵 속에서 점점 커져가는 종양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 들어갈 겁니다. 네, 저는 썩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1시간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지새우는 밤 의지대로 나오지 않는 약한 소변 줄기에 느끼는 굴욕감, 은근히 파고드는 통증, 그리고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게 될 것입니다. 최악은요, 암입니다. 당신의 그 깨끗함에 대한 자만이 예고한 죽음이죠. 하지만 잠깐 그 방치보다 더 무서운 악마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 행위를 할 때 잘못된 방식으로 할 때입니다. 40년, 50년 동안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그릇된 방식 말입니다. 과거에 그런 욕구가 있으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의 얼굴이 새빨개지며 굳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러온 수치심이 그의 주름 하나하나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죄를 고백하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젊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습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항상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아주 서두르고 조급하게 그리고 마치 쥐어짜내듯 욕망을 가진 자기 자신을 벌하듯 강한 힘으로 그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해소의 순간을 긴장 가득한 고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각은 무뎌졌고 그는 더 강한 힘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파괴의 악순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맙소사 여러분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변기에 앉는 그 자세, 그것은 단순히 한 가지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회음부 전체를 꽉 조이는 클램프이자 바이스입니다. 전립선과 음경에 뜨거운 피 그 귀중한 생명력을 공급하려는 모든 동맥과 정맥 모든 신경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당신의 힘의 강줄기에 댐을 쌓아 썩은 연못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은요, 그 극심한 긴장 상태는 수축의 독소인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그것은 혈관을 조여 마치 물을 주지 않은 꽃처럼 시들게 만듭니다. 당신이 가하는 그 강한 압력은 부드러운 조직을 짓뭉개고 가장 민감한 신경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의 병은 노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성성의 근원을 수만 번에 걸쳐 스스로 공격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가 노년의 그 행위를 포기한 것은 이미 속부터 썩어 문드러진 집에 페인트 칠을 다시 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진짜 불은 그 잘못된 습관 속에서 반세기 동안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짐승을 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그 짐승을 굶기고 좁은 우리 안에서 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언젠가 그 짐승은 그 안에서 썩어 죽을 것이고 당신의 몸 전체를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그 우리를 부수고 그 짐승을 올바르게 해방시키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주민등록증에 적힌 숫자에 상관없이 그 짐승이 다시 한번 격렬하고 당당하게 포효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김 선생님처럼 텅 빈 눈을 한 남성들 평생을 바쳐 경력과 가족
가족 지위를 쌓아 올렸지만 결국 자신의 몸에게 배신당한 그들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미칠 듯한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저 대구의 이민준 원장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전립선 비대증 약을 처방하는 것, 그건 잔인한 농담과도 같았습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소금물을 건네는 것과 같았죠. 내 소변 볼 때의 불편함을 완화시켜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침실의 죽음 같은 정적입니다. 그 약들이 수많은 경우에 남성성의 마지막 불씨마저 꺼뜨려 맹수를 꼬리 내린 고양이로 만들어버리는 독약이라는 잔인한 진실입니다. 저는 그들의 눈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제대로 소변을 보기 위해 느끼는 능력, 갈망하는 능력, 진정한 남자가 되는 능력을 맞바꿔야 한다는 절망감을 말입니다. 그것은 치료가 아니라 악마와의 거래였고 저는 더 이상 그 악마의 하수인이 되기 싫었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부어오른 전립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어두운 곳, 현대의학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한 국제의학 컨퍼런스의 답답한 공기 속에서 낯설지만 운명적인 그곳에서 저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수백 개의 건조한 과학 발표들 사이에서 강당 전체를 숨죽이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성 노화 및 성의학 분야의 거장 마틴 웨버 박사였습니다. 80세가 넘었지만 그의 눈에서는 20살 청년도 질투할 만한 욕망과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탱탱했고 목소리는 우렁찼으며 모든 몸짓에서 원초적인 성적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의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명에 대해, 쾌락에 대해, 나이라는 것에 으르렁대며 도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제 경력에서 가장 무모한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동료로서가 아니라 구원을 찾아온 순례자처럼 그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의 한국 남성들에 대해, 그들의 고통에 대해, 우리 문화의 뿌리 깊은 수치심에 대해 이야기했고, 특히 제가 항상 의심해왔던 것, 즉 잘못된 자기 위한 습관과 전립선의 부패 사이의 잔인한 연관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웨버 박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전 세계에서 수천 번은 들어본 이야기라는 듯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남성의 몸에 대한 비밀이 가득한 그의 개인 연구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차트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차트가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신체를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의 결정체이자 가장 적나라한 진실을 폭로하는 지도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가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원장, 우리는 틀렸었소. 우리는 노화나 호르몬 불균형이라는 유령을 쫓는 데만 급급했지.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오. 내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소. 60세 이후 남성의 전립선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파괴적이고 유일한 변수는 놀랍게도 그가 지난 50년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져왔는가 하는 것이었소. 그의 말은 제 인식에 망치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잘못된 습관이 가하는 잔인한 물리적 압력과 혈류의 질식을 만성 미세 외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웅크린 자세로 변기에 앉아 서두르고 거칠게 스스로를 해결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망치로 당신의 전립선을 아주 가볍게 한 번씩 내리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 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10번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세기 동안 수만 번 반복해 보십시오. 상상이 가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매일같이 당신의 권력의 중심부를 박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기관이 아니라 멍들고 붓고 염증이 생기고 굳어버린 살덩어리가 됩니다. 생명과 영양을 싣고 오는 뜨거운 용암과도 같은 혈액은 그렇게 지식여진 땅에는 결코 스며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가 통하지 않으면 생명은 떠나갑니다. 그곳은 차가웠고 무감각해지며 결국 부풀어 오른 시체처럼 비대해져 당신의 요도를 압박하고 당신의 매일 밤을 지옥으로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직 가장 끔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웨버 박사는 말을 이었고 그의 다음 말은 저를 전율하게 했습니다. 육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원장 바로 정신이요. 당신네 남자들이 그것을 하는 방식을 보시오. 그건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도망치는 행위요. 시간과 죄책감과 더러운 수치심으로부터의 경주지. 당신들은 그저 결승점, 그 짧은 경련의 순간을 향해 돌진할 뿐이요. 마치 흔적을 급히 지우려는 범죄자처럼 말이오. 그 미친 과정 속에서 당신들의 육체와 정신은 이혼해버렸소. 당신들의 뇌, 즉 최고 사령부는 이것을 사랑의 행위나 교감 즐거움으로 기록하지 않소. 그저 공허한 배설 행위, 스트레스 해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기록할 뿐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진정한 즐거움 없이 연결감 없이 어떤 행위가 수천 번 반복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소 뇌에서 쾌락을 전달하는 신경 경로는 서서히 사라져버리오.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이 잡초로 뒤덮여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오. 나는 이것을 쾌락 신경의 소실이라 부르오. 이것이야말로 진짜 살인자요.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어 약물의 힘으로 음경이 발기되더라도 당신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이유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뇌에게 쾌락을 느끼는 법을 잊어버리도록 스스로 훈련시킨 것이오. 노년의 남성들이 겪는 발기부전은 그고뇌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쾌락에 굶주려 온 뇌의 느끼기를 거부하는 뇌의 문제인 것이오. 웨버 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렇다. 바로 그거였다. 우리는 중앙관제실에서 이미 전원이 차단된 것을 잊은 채 고장난 수도관만 고치려 애썼던 것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습관과 우리가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정신적 상처로 인해 이미 속부터 썩어버린 뿌리는 무시한 채 시든 잎에 물을 주며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려 했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남성들을 구하기 위해 나는 단순히 비뇨기과 의사여서는 안 된다. 나는 영혼의 수리공이 되어야 하고 막혀버린 흐름을 다시 뚫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들에게 자기 몸을 사랑하는 법, 죄의식 가득한 행위를 신성한 의식으로 바꾸는 법, 내면에 잠든 짐승을 깨워 수치심이 아닌 생명의 지고한 자부심으로 다시 포효하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자, 이제 우리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진실의 거울을 똑바로 마주합시다. 7마리의 악마가 매일같이 여러분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손과 습관으로부터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해부할 것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사슬로 묶인 원초적인 짐승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먼저 가장 친숙한 가면을 쓴 3마리의 악마,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무의식적으로 침실로 욕실로 그리고 정신 속으로 초대했던 그 자들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첫 번째 악마, 아마도 가장 매혹적인 자는 바로 포르노에 대한 의존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인생의 가장 섬세한 맛을 감지할 수 있는 혀를 가진 미식의 제왕, 최고의 미식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그 제왕에게 화학 조미료로 범벅이 된 인공적으로 짜고 단 쓰레기 같은 공장제 패스트푸드를 강제로 먹이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 미각적 충격이 값싸 흥분 짧은 경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그런 음식을 먹어보십시오. 머지않아 그 제왕의 혀는 마비되고 세상의 다른 모든 진수성찬은 아무 맛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포르노가 바로 그 쓰레기입니다. 그것은 비현실적인 비명 과장된 경련, 그리고 값싼 아드레날린 쇼크를 만들어내기 위해 설계된 비논리적인 시나리오의 연속일 뿐입니다. 경이로운 학습 기계인 여러분의 뇌는 이 독극물에 금방 익숙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쾌락의 역치는 터무니없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실제 파트너의 손길 부드러운 애무 따뜻한 포옹 열정적인 키스, 모든 것이 밍밍한 맹물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환상 속에서만 만족을 찾는 중독자로 만들어 현실 세계의 고독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손으로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죽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악마 소리 없는 살인자는 바로 여러분의 화장실 병이라는 왕좌입니다. 여러분이 은밀하고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세 변기에 앉아 몸을 앞으로 숙이는 그 자세는 해부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의 전 재산이 담긴 얇은 도자기 그릇 위에 거대한 맷돌을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안에는 전립선 방광 그리고 생명을 운반하는 지하 강과도 같은 혈관과 신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세로 앉아있는 매 순간 그 맷돌은 여러분의 전립선에 신선한 피와 산소를 공급하는 모든 길을 짓누르고 질식시키고 차단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권력기관이 영양 부족으로 숨이 막혀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며 매일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압력이 아니라 만성적인 고문 행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마 수치심의 동반자는 바로 서둘러 끝내버리는 습관입니다. 유교적 편견에 짓눌린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은 자기 위안 행위를 더러운 숙제처럼 가능한 한 빨리 해치워야 할 비처럼 여깁니다. 여러분은 경주마처럼 그것에 달려들어 모든 감정, 모든 즐거움을 무시하고 오직 결승전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이 무엇을 견디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조급함은 몸을 비상사태, 즉 싸우거나 도망쳐야 하는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교감신경이 극도로 활성화되고 심장은 미친 듯이 북을 치고 혈관은 마치 적을 만난 것처럼 수축하며 온몸의 근육은 돌처럼 굳어집니다. 이런 지옥 같은 상태에서 얻는 오르가슴은 해방이 아니라 경련성 폭발일 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편안함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 않으며 공허함과 지독한 피로감만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수치심 때문에 성대한 만찬을 마른 빵 조각과 맞바꾸며 자기 자신의 쾌락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방금 말한 세 가지 습관이 좀도둑이었다면 다음에 나올 네 가지 습관은 냉혈한 살인자들입니다. 그들은 훨씬 더 잔인하게 여러분의 권력 중심부를 공격합니다. 네 번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과도한 압력과 마찰에 대한 의존입니다. 여러분의 음경은 장작이 아니며 갈고 닦아야 할 쇠막대기도 아닙니다. 그것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는 비단과 피로 만들어진 조각품, 세상에서 가장 섬세하고 정교한 조직 구조물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비 날개처럼 얇은 미세 혈관망과 수백만 개의 민감한 신경섬유가 완벽하게 엮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두 개의 나무 토막을 비벼 불을 피우려는 듯 그 걸작에 잔인한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꽉 쥘 때마다, 거칠게 문지를 때마다 여러분은 그 미세 혈관들을 으깨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출혈을 일으키며 쾌락을 감지하는 신경 말단을 찢어 영구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요, 단순히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페이로니병이라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음경은 휘어지고 변형되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가한 학대의 흔적이자 어리석음의 흉터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 아마도 가장 비극적인 무지는 바로 골반저근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잊혀진 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다가 죽습니다. 골반저근은 단순한 근육 그룹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성성이라는 왕좌의 기반입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그물 해먹처럼 여러분의 방광 전립선 그리고 생식기관 전체를 바치고 있습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남성의 힘을 정의하는 모든 것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강철 같은 발기력, 그것은 피를 가두기 위해 조이는 골반저근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힘찬 사정의 위력, 그 강력하게 뿜어져 나오는 느낌, 그것이 바로 골반저근의 수축력입니다. 소변을 조절하고 필요할 때 참을 수 있는 능력, 그것 또한 바로 이 근육입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짓는 왕과 같습니다.
성을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작은 파도 한 번에 왕국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여섯 번째 습관. 치명적인 불균형 너무 많거나 아예 없거나. 우리의 몸은 기계가 아니라 리듬에 따라 작동하는 생태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습관에 사로잡혀 자기 위한 행위를 양치질처럼 매일 하는 일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밭에 휴식 시간을 주지 않고 1년 내내 수확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땅은 척박해지고 여러분의 몸도 고갈될 것입니다. 반대로 금욕주의에 중독된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완전히 굶깁니다. 이것은 더 나쁩니다. 흐르는 강을 고인 연못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정체되고 썩고 병을 낳을 것입니다. 60년 이상의 세월을 살아온 우리 대부분에게 가장 신성한 리듬 생명력의 조수가 이상적으로 뛰는 맥박은 일주일에 한두 번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몸에 대한 찬미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습관 보이지 않지만 가장 파괴적인 악마, 기계적이고 영혼 없는 반복입니다. 이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갈망 없이 상상 없이 자신의 감정과 연결되지 않은 채 공허한 상태에서 이 행위를 할 때 여러분은 뇌에 치명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움직이지만 영혼은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뇌에게 쾌락, 공허함이라는 끔찍하게 잘못된 공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르가슴은 결국 무의미한 경련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웨버 박사가 말한 쾌락 신경의 소실입니다. 이것은 좀비의 손길입니다. 여러분은 신성한 생명의 의식을 영혼 없는 죽음의 의식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쾌락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 전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여정을 감정 없는 오솔길로 만들 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창조주가 선사한 가장 강렬한 전율을 느낄 수 없는 삶을 선고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지만 내면의 가장 뜨거운 부분은 오래전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론만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쾌락의 신전으로 만들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잊으십시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은 5가지 계명, 궁극적인 부활로 가는 문을 여는 5개의 황금 열쇠와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말들은 단순히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덮고 있던 장막을 찢어버릴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 당신만의 성소, 셩수어를 찾고 신성하게 만들라. 수백만 명의 한국 남성들이 집에서 가장 더럽고 차갑고 굴욕적인 장소인 화장실을 선택하여 마땅히 가장 신성해야 할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어둠 속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할 쓰레기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오늘부터 그 차가운 도자기 지옥에서 그 행위를 추방하십시오. 당신의 침실 부드러운 침대가 있고 사랑의 기억이 깃든 그곳을 신전으로 만드십시오. 촛불을 켜고 따뜻한 노란 불빛이 당신의 살갗 위에서 춤추게 하십시오. 향을 피워 그윽한 향기가 모든 세포에 스며들어 잠자던 감각을 깨우게 하십시오. 잔잔한 연주곡 모든 긴장을 녹여버릴 수 있는 선율을 켜십시오. 이것은 불필요한 장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뇌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이며 이것은 배설이 아니다. 이것은 나 자신과의 데이트다. 이것은 사랑하고 존중하는 시간이다. 라는 우렁찬 선언입니다. 당신이 신성한 공간을 만들 때 당신의 행위 또한 신성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몰래 숨어드는 죄인이 아니라 생명의 의식을 행하는 사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 자세의 혁명을 일으켜 노예의 자세를 즉시 버려라. 변기에 웅크리고 앉아 허리를 구부리는 그 자세는 두려움과 수치심 쫓기는 짐승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당신의 전립선을 짓누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까지 질식시킵니다. 당신의 몸을 해방시키십시오. 최고의 자세, 제왕의 자세는 바로 당신의 성소 안침대에 편안하게 눕는 것입니다. 등이 완전히 받쳐지게 하고
양팔은 힘을 빼고 시선은 천장을 향하게 하십시오. 이 자세에서는 골반에 어떠한 압력도 가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던 맷돌이 들어 올려진 것입니다. 그것을 느껴보십시오. 깊은 숨을 들이쉬고 큰 비가 내린 후의 강물처럼 혈액이 메마른 전립선과 음경의 땅으로 쏟아져 들어와 적시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은 수용과 개방 쾌락에 대한 항복의 자세입니다. 당신이 바로 누울 때 당신은 우주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혈액은 자유롭게 흐를 것이고 그 혈액과 함께 생명과 발기력, 당신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짜릿한 에너지가 돌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길로 당신의 몸을 만져라. 거칠고 폭력적인 처벌의 손을 당장 버리십시오. 당신의 손은 펜치가 아니라 화가의 붓이며 바이올리니스트의 활입니다. 그리고 그 손이 살갗 위를 미끄러지며 쾌락의 교향곡을 연주하게 하려면 당신은 반드시, 제가 강조하건대 반드시 윤활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계명입니다. 윤활제는 사치품이 아니라 모든 저항을 녹이는 성수, 생수이이자 달콤한 꿀입니다. 적당량을 손바닥에 덜어 가볍게 비벼 따뜻하게 만든 다음 당신의 손이 춤을 시작하게 하십시오. 천천히, 부드럽게. 꽉 쥐거나 미친 듯이 문지르는 것을 잊으십시오. 마치 연약한 꽃잎을 어루만지듯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을 만지듯 상상하십시오. 손가락 끝으로, 손바닥 전체로 당신 몸의 1mm까지 탐험하십시오. 이것은 말 없는 대화입니다. 당신의 몸은 압력 때문이 아니라 그 섬세함 때문에 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손길의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쾌락의 파도로 응답할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힘이 폭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된 부드러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 당신의 호흡과 하나가 되어 시간의 지배자가 되라. 쾌락의 가장 큰 적은 조급함입니다. 호흡이라는 궁극의 무기로 그 악마를 죽이십시오. 숨을 참지 마십시오. 숨을 참는 것은 긴장의 신호입니다. 반대로 완전히 다른 것을 시도하십시오. 평소보다 더 깊고 느리게 숨을 쉬십시오.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차가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우는 것을 느끼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가벼운 아 소리가 새어 나오게 하십시오. 당신의 호흡을 배로 만들고 당신은 감각의 대양 위를 항해하십시오. 흥분의 파도가 너무 높이 솟아올라 정점에 다다를 것 같을 때 그 속으로 돌진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감히 해보지 못했던 일을 하십시오. 멈추십시오. 손의 모든 움직임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오직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그 파도가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기적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파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잠잠해지며 짜릿한 여운을 남기고 그리고는 이전보다 더 강하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당신은 더 이상 오르가슴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지휘하는 자가 됩니다. 당신은 자신과의 사랑을 20분, 3분 혹은 그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짧은 폭발을 끝없이 이어지는 화려한 불꽃놀이로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계명, 당신을 평범한 남자에서 쾌락의 신으로 변모시킬 마지막 비밀 무기입니다. 바로 당신의 왕좌 아래 잠들어 있는 맹수, 골반저근을 깨울 시간입니다. 케겔 운동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성의 힘의 문을 여는 궁극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신의 신성한 의식에 통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쾌락의 파도 위를 항해할 때 흥분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때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의 골반저근을 조이십시오. 소변을 참는 것처럼 조이도에 천천히 의도적으로 하십시오. 3초간 꽉 유지하십시오. 당신은 음경 뿌리 전체가 마치 두 번째 심장이 뛰는 것처럼 수축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3초간 완전히 이완하십시오. 이 주기를 반복하십시오. 조일 때마다 당신은 마법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음경과 전립선으로
엄청난 양의 혈액을 능동적으로 펌핑하여 발기력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부에서 전립선을 마사지하여 모든 막힌 곳을 뚫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뇌로 보내는 쾌락 신호를 10배로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반저근의 박동과 결합하여 얻는 오르가슴은 더 이상 단순한 해소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전신을 뒤흔드는 지진이자 화산의 분출이며 당신을 황홀경 속에서 떨고 녹아내리게 만드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단순히 성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올바른 습관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당신의 몸을 깊은 치유 상태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의 혈압은 안정되고 근육은 부드러워지며 마음은 평온을 찾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과 수치심으로 가득한 낡은 길로 질병과 발기부전, 그리고 침묵 속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빛으로 찬란한 새로운 길로 당신이 사랑으로 몸과 대화하며 건강과 강렬한 생명력,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충만함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굳게 닫힌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십시오. 밖에는 여전히 수백만 명의 남성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니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맹세를 하고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런 댓글, 이런 서약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오늘부터 나는 내 몸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